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입니다.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 무언가요? 네, 오늘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인슐린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인슐린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냉장고가 기본이고요. 2에서 8도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격이 주의해 주셔야 되고 절대로 얼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냉장고라고 하더라도 그 냉각판이 있거나 얼음이 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꼭 피하시고요. 냉장고의 문은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끔가다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실온에 너무 오래 냅두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폐기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폐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18도 정도에 한 6시간까지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 온도보다 높아져도 잠깐 빠져나온 것은 괜찮은데 절대로 30도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인슐린이 0도 이하로 갔을 때에도 즉시 폐기하시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휴몰린 N이나 란투스는 충격에 아주 약하니 흔들거나 떨구면 그냥 버리세요. 그럼 인슐린 같은 경우는 보통 보호자분들이 집에서도 많이 주사를 하시잖아요. 그 주사를 준비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내용물을 잘 섞어줘야겠죠? 병을 잡고 팔자 굴리기를 30에서 60초간 해줍니다. 떨구지 않게 조심하면서 내용물이 충분히 고르게 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알코올 솜으로 병의 입구를 한번 닦고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인슐린 주사기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용량보다 살짝 더 뽑은 뒤에 공기와 여분의 인슐린을 제거하여 원하는 양을 맞춥니다. 이때 주사기에 여분의 공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인슐린 주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안심시킵니다. 바닥이나 보호자분의 무릎에 편안하게 가만히 있게 합니다. 만약 우리 쫑아처럼 가만히 있어주지 않는 아이라면 이런 식으로 보정한 뒤 2인 1조로 주사를 놔야겠죠? 두 번째로는 주사 놓는 위치를 확보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부로 이곳을 1에서 2cm가량 살짝 들어 올린 뒤 넓은 면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 털을 제끼고 피부를 노출시킵니다. 세 번째로 주사기를 연필 잡는 것처럼 잡아 노출된 피부를 향해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바늘이 피부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셔야 해요. 바늘이 정말 얇아서 들어가는 느낌도 잘 안 나거든요. 네 번째로 엄지손가락을 피스톤에 대고 밀어 넣습니다. 주사를 한 뒤에는 절대 주사한 부위를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아주 운이 없을 때에는 피가 소량씩 나올 수 있는데 1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 지혈이 되도록 합니다. 문질거리게 되면은 인슐린이 파괴될 거예요. 그러고 난 뒤 환자에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쵸. 근데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주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이 하잖아요.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인슐린 주사기의 바늘은 대략 한 0.3mm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보다 살짝 두꺼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둔감한 피부인 아이들의 등 쪽 어깨에다가 주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주사는 늘 동일한 곳에다가만 놔야 되나요?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위치를 매번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양쪽 어깨뼈 사이, 이곳이 가장 둔감하고 오염이 적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위치이긴 한데요. 우리 꼬리뼈로부터 한 손가락 몇 마디 정도 올라간 위치의 아래쪽 등 허리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곳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해서 네 군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놓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슐린 주사기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나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인슐린 주사기는 U100 그리고 U40 제품들입니다. 반드시 주사를 처방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어떠한 주사기를 써야 할지 여쭤보셔야 돼요. 두 개가 내용물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인슐린의 양이 과하거나 모자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슐린 주사기 재사용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절대 금물입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위협에 굉장히 취약해요. 따라서 매번 소독도 잘 해주셔야 돼요. 또한 인슐린이 오염되어서 성상이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재사용은 금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한 인슐린 주사기는 어떻게 폐기해야 될까요? 집에서는 폐기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실 테니까요. 약간 두꺼운 플라스틱통, 그 바늘이 관통이 되지 않을 만한 용기에다가 담아서 병원으로 가져다 주시면은 저희가 버려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인슐린 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인슐린 펜은 뭐 좋은 제품이기는 해요. 특히나 용금을 읽기에는 한결 편한데요. 좀 비싸고 세세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인슐린의 양이 많거나 대형견이라고 하면은 고려할 만하고요. 인슐린 펜은 냉장 보관이 아니라 실온 보관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펜 자체에 손상이 생긴다고 하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인슐린 투여함으로써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당뇨 약이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런 게 따로 없나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들에게 당뇨 약으로 관리를 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강아지들은 한 1% 이내에서만 효과가 조금 있었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아이들은 효과가 있긴 했었는데 이게 지속되는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결국에는 인슐린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의 정답은 인슐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님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당뇨를 잘 관리하면은 충분히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인슐린 주사 잘 맞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모두 구독, 예,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